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바꿨어요. 이제 또 스타일을 저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좀 많이 이제 많이 주려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문제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도 안 한 것들도 이런 것들도 좀 알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너무 또 그러니까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싫어하더라고. 저는 이제 좀 더 안 줘서 좀 열심히 공부해서 한 80점 정도 좀 맞으게 내 마음은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진짜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이거를 목표로 공부했어요. 근데 왜 이런 게 있냐면 이제 그냥 이게 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뭐 여기를 좀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짜잖아요. 맨 처음 일을 하려면은 직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진짜 훌로 해서 짜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어디서부터 해서 이만큼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딱 해서 보고를 딱 올리면 뭐예요? 높은 양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다 알아요. 지금 조현행이가 일을 하는 거 이만큼이 아주 그러니까 캐파가 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더 이거를 하잖아요. 이만큼 잡아놔야지 그래도 이제 우리 하다 보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온다라는 거죠. 목표. 그래서 목표보다 좀 많이 설정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몸에 배 있었어요, 제가. 몸에 배 있어서 이제 조금 어떻든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만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거 아슬아슬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 정도 전후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5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80, 90점 뭐 이런 걸 목표를 잡고서 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접하게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이제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든 문제를 많이 놓지는 않고 그렇다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몇 문제만 이렇게 변경을 해서 놓고 그냥 일반적인 그러면서 좀 이런 거 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요번 문제집도 만들었고요. 문제집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썼습니다. 기본서도 제가 쓰고 문제집도 제가 쓰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편하죠. 제가 한 걸로 하니까 자 근데 어떻든 그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그렇고 자 챕터 1 자 이론이 조금 있으니까 그냥 또 그래도 한번 쭉쭉 읽으면서 가자고요. 읽으면서 가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정도는 또 이거 플러스 기본서 내용을 저 항상 얘기지만은요 또 기본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문제풀이 할 때도 그죠? 그래야지만이 뭐 본인이 모르면은 또 찾아보고요. 저는 항상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여기다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좀 넣은 겁니다. 자 보자고요. 프린터물 보니까 14쪽부터네요. 14쪽에 자 우리 요거 구성 양식 자 그다음에 사용 재료 시공 과정 자 이런 걸로 해서 분류하는 거 요번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지만은 반드시 그냥 그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 양식 가구식은 그죠 가늘고 긴 부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뭐 집에서 얘기하는 뭐 가구가 아니고 가늘고 긴 거. 자 그래서 목구조 철골 구조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오른쪽에 특징에 요거 횡력의 가구식은 강하다. 그죠? 강한 겁니다. 강한 거예요. 뭘 사용한다고요? 가세. 맞죠? 가세. 블레이스. 영어로. 예를 해서 대각선으로 대주는 부재를 가세라 그런단 말이죠. 이런 걸 해서 횡력에 강하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자, 어떻게 비내화적이다. 내구성이 떨어진다. 그죠? 나무 썩습니다. 철근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부식되잖아요. 자, 근데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건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조족식, 그죠?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 나오는 거죠? 시멘트 모르타르를 교착제로 해서 쌓아 올리는 거. 자, 그래서 벽돌, 블록, 돌, 자, 이런 거고요. 자, 근데 얘는 약합니다. 그죠? 아무리 뭐 본드로 해서 본드로 붙이니까 아무리 본드가 강해도 약하다. 그러면서 얘는 이제 물 들어가니까 습식이다. 그 다음에 일체식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 구조라고 했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SRC.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다 이거 사용하는 거죠. 우리 그저 대형 건축물 이런 것들, 우리 아파트. 그래서 강한 구조. 근데 전음도가 크다. 이거 전음이 뭐예요? 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얘도 습식 구조. 자, 그래서 요게 가구식, 조족식, 일체식. 얘가 일반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여기서 요번에도 나왔으니까 쉽지만은 쫙 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입체식. 자, 근데 요거 이외에 이제 특수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입체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트러스 구조 보면은 뭡니까? 선형 부재를 입체적으로, 그죠? 선형 부재가 뭐야? 가는 부재들을 입체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요 축방향력이라 그러죠. 축방향력. 자, 여기서 축방향력이라 그래서, 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써있죠. 가로하고 해서 압축력, 인장력을 얘기한다. 부재의 축방향. 그래서 이걸 줄여서 추력이라고도 해요. 추력. 또 영어도 그냥 트러스트라 그래. 트러스트. 요게 축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요런 말들이, 자, 이런 게 트러스 구조는,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스러스트.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러스 구조 이렇게 여기 돼 있네요. 절판은 뭡니까? 판을 접은 겁니다. 자, 그래서 판을 접은 거에 우리 배운 거의 대표 주자가 데크플레이트죠? 데크플레이트 어디 나오는 거예요? 철골 구조에서, 그죠? 우리 바닥판을 갖다가, 그죠? 이렇게 접어서, 그죠? 이렇게 골처럼 접은 거. 그러니까 이제 절판 구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형강, 경량형강 이런 게 가는 거잖아요. 가벼운 것도 얘들 힘 많이 받으라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접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멀리언도 우리 접는 걸 멀리언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쉘 구조에서는, 자, 우리 쉘이 조개 껍질 같은 모양, 시드니, 오페라 뭐 그 나오죠. 그래서 면내 응력. 자, 요 얘기고요. 현수 구조, 현수교 생각하면 되죠. 저 케이블이 인장력으로 저항하는 거. 그래서 현수교, 사장교도 같은 이 인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참고 우리 현수교하고 사장교는 저 케이블로 하지만은 구조는 다르죠. 사장교는 이런 거죠. 자, 이 다리가 있으면, 자, 이렇게, 그죠? 여기다 기둥을 세워서, 자, 이렇게 케이블을 이렇게 한 거. 이런 게 사장교예요. 이런 거는. 되는 건 뭐 그냥 참고로. 현수교는 우리 기존에 배운 것들이고요. 아치 구조, 요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압축력을 인장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 자, 요게 아치 구조. 그 다음에 공기막 구조에서, 자, 인장력. 공기막 하면 우리 그냥 풍선 생각하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입체식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요. 자, 우리 그저 커튼홀 구조가 안 나오다가 이제 요번에도 나왔잖아요. 커튼홀에서, 자, 우리 외부를 갖다 커튼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의 특징이 비내력벽. 그죠? 건물 외벽에다가 하는 겁니다. 비내력벽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힘 받지 않으라고 경량 자재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일종의 조립식이다. 자, 조립식에서, 자, 양중 작업. 자, 그러니까 조립하니까 그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 조립할 때 크레인을 이용합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건물 질재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비계 작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비계하는 거 나와 있고요. 커튼홀의 일반적인 검사 항목이 아닌 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아닌 거, 요 내열성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자, 이제 우리 구조 총론에서는 요 2번 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계속 깊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중하고 응력. 근데 우리 응력이나 하중이나 우리 똑같은 걸로 뭐라 그랬죠? 하중, 건축물에 미치는 거고요. 응력은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인데 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장기 하중하고 단기 하중, 그죠? 이거 구별하는 거 쉽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정하중, 사하중, 되도록도 그냥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구조물, 기둥보호, 바닥판 이런 거고, 그 맨 끝에 보면 고정 설비. 설비에서도 그냥 설비 그러면 얘는 뭐예요? 활하중이에요. 적재하중이지만 고정자가 들어가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 들어가면은 뭐라 그랬어요? 고정하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적재하중, 활하중, 라이브로드, 적재물들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설비, 물인데 설비 그냥 이렇게 든가 또는 가동 설비 이런 움직인다라는 게 들어가면은 적재하중, 활하중이다. 사람도 우리 여기 들어가고요. 단기 하중에서 적설풍 지진인데 적설 눈 오는 건 뭡니까? 수직 최대 적설량으로 봅니다. 최대, 그죠? 최소가 아니고 제일 많이 온 거. 최대 또는 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바람도 최대 풍량으로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 활하중, 그죠? 우리 활하중서부터.
활화중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적재하중을 갖다가 활화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자, 우리 이거 양가로 1번 자, 몇 번 나왔죠? 자, 이거 수치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공동주택 용도별 기본 등분포 활화중. 등분포가 뭐예요? 등분포가 골고루 받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쉽게 자, 여기가 단순보예요. 이런 거를 단순보라 그래요. 여기에 힘이 받을 때 자, 이렇게 받는 걸 뭐야? 집중하중입니다. 그죠? 이게 집중하중이고 또 아니에요? 우리 그냥 등분포는 표현을 이렇게 하죠?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자, 뭡니까? 얘가 등분포 하는 거죠. 그죠? 예? 얘기하는 거. 그래서 등분포 활화중을 일반적으로는 집중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등분포로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등분포 활화중에 대해서 주거용 구조물 거실 자, 요거 그죠? 우리 거실이 그죠? 요게 2.22 킬로 뉴턴 자, 요거 자, 수치 반드시 2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냥 말로 해서 자, 2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용주택의 공용실. 공용실이니까 얘는 사람이 많이 쓰는 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얼마라고요? 5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두 개가 자, 우리 어떻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이제 요게 이제 어떻든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발코니 그죠? 우리 베란다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발코니예요. 발코니는 얼마라 그랬어요? 요거 출입 바닥 활화중의 1.5배. 자, 출입 바닥 활화중의 1.5배. 최대는 얼마라고요? 5까지. 그죠? 자,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 1.5배라는 거는 이런 거. 자, 2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2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쉽게 그래서 3에서 5까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발코니의 활화중은. 그죠? 이 얘기를 갖다가 자, 그래서 출입바닥 활화중의 1.5배니까 우리 2로 보면은 자, 주거용 구조물의 거실이 2kN 얘 곱하기 1.5 하면은 3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최대는 어디까지요? 자, 이거 그러니까 자, 얘 최대는 이 똑같아요, 얘나. 그죠? 얘 공용실이나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다시 또 우리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요게 시험 문제 몇 번 나온 거죠? 어디가 힘 많이 받아야 된다고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요? 발코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발코니 같은 데도 짐 아무리 갖다 놔도 괜찮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가로 2번에 자, 이 용어들도 자, 우리 이론 과정에 있는 걸 다시 놓는데 자, 우리 부하 면적하고 자, 이 얘기. 부하 면적.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뭡니까? 영향 면적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 또 우리가 용어를 갖다 조금 알자라는 거예요. 자, 부하 면적해서 자, 기억은 읽어보면 되는데 자, 우리 그 다음 장에 보면 니은에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한 개의 부재가 부담하는 하중. 자, 우리 기둥이 자, 여기 바닥판입니다. 바닥판에 예를 들어서 기둥이 힘을 이렇게 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서 받는 걸 이거를 부하 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받는 거. 자, 뭐라고 해서 한 개의 부재가 부담하는 하중의 분포를 바닥 면적으로 표현한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부하 면적. 자, 그러니까 부하가 뭐야? 우리 하중이잖아요. 로드잖아, 로드 영어로.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지금 여기 누르고 있잖아요. 누르고 있는 요거에 받는 바닥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부하 면적. 자, 그래서 부하가 달리는 걸 부하 면적. 자, 용어 설명. 그러면 영향 면적은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자, 누르는 여기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건 내가 누르지만 주변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 부분적으로 여기 딱 했지만 여기만 미치는 게 부하 면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 그 주변도 이렇게 미친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영향 면적이라 그런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범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영향 면적하고 부하 면적. 부하 면적은 그냥 결정적인 거. 영향 면적은 그 주변까지 가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저 두 가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하 면적이 있는데 얘가 이제 또 시험 문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관련된 게.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부하 면적. 그래서 이제 부하 면적을 얘를 이제 많이 얘기하니까 얘를 그냥 A라고 면적을 A라고 표시하잖아요. 그냥 참고로. 자, 그래서 자, 우리 영향 면적 기억 읽어보고요. 니은번이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니은번 기둥 또는 기초의 경우에는 부하 면적의 몇 배? 4배.
기둥이나 뭐라 그랬어요? 기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가 미치는 게 이거잖아요. 자, 얘가 여기 미치는 요 힘이 요게 부하 면적입니다. 근데 영향 면적은 기둥이나 지금 기초 같은 경우는 얼마? 이만큼인데 몇 배? 4배. 자, 지문을 이해를 4배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으니까 큰 보나 보호 같은 경우는 보는 몇 배? 2배. 자, 요게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요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기둥이나 기초 같은 경우는 몇 배예요? 얘의 몇 배? 4배예요. 자, 그다음에 보, 작은 보나 큰 보. 얘는 보가 벌써 덜 미치잖아요. 보가. 기둥이나 이런 게 더 힘 많이 받는 거예요. 더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배라고요? 2배다. 자, 요거.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영향 면적, 자, 부하 면적에 대한 용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이, 자, 영향 면적의 저감 개수. 자, 그러니까 얘 영향 면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기억은 이해하는 겁니다. 영향 면적을 산출하면은 부하 면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게 확대돼서 해석하는 경우. 지금 요만큼인데 이만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죠? 우리 하다 보면 아예 너무 크게 잡았잖아.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활화중 저감 개수.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활화중에 대한 뭐야? 저감 개수. 지금 기억이었죠? 그죠? 기억에서 보면은 아유, 너무 크게 잡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뭐야? 조금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자. 너무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그게 계속 개수를 저감을 준 거라는 거야. 그러면 저감을 준다는 건 예를 들어서 자 1, 2 막 이거 곱하기를 하는 거죠. 1, 2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수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0.9 뭐 0.8 등등등 이런 게 저감 개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니은번 활화중 저감 개수란 영향 면적에 따른 저감 효과를 고려해서기 위해서 활화중에 곱하는 개수를 얘기한다. 지금 얘기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보면 그러니까 자, 1보다 작은 값으로 해주면 적게 나오잖아요. 지금보다 이렇게 하는 게 활화중 저감 개수. 자, 이런 내용이고요. 디귿번은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이거요? 자, 디귿번은 지붕 활화중을 제외한 등분포 활화중. 지붕의 활화중. 지붕은 중요하잖아요. 또 지붕 아마 다 중요하지만은 그거 눌러주는 거니까 여기를 제외한 등분포 활화중.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분포 얘기를 합니다. 집중 얘기는 잘 안 하고 등분포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등분포 활화중 어디 있습니까? 제외한 등분포 활화중은 부재의 영향 면적이 요 36이 수치가 바뀌어서 나왔죠? 이게 이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게 30으로 나왔단 말이죠. 시험 문제. 얼마예요? 요거. 이상일 경우 기본 등분포 활화중은 활화중 저감 개수. C가 이제 우리 기본서에는 있는데 제가 그 공식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서에는 있지만 여기는 빼버린 겁니다. C를 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든 자 이렇게 해서 줄여갖고 한다라는 거. 얼마 이상일때는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저감 개수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요 수치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어려웠던 문제죠, 어려웠던. 근데 이렇게 깊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뭡니까? 부하 면적, 그 다음에 영향 면적, 그 다음에 영향 면적 저감 개수까지 해서 자, 요 내용을 봤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활화중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기본서에도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적설하중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적설하중은 무슨 장기하중, 단기하중? 단기하중이에요. 활하중은 무슨 하중이에요? 지금 여기는 얘는 장기하중이에요. 뭐 그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단기하중의 적설하중은 자, 요것도 1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자, 적설하중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적설의 단위 중량에 따른 그 지방의 수직 최다 또는 최대. 그죠? 적설량으로 하는 거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한 거 다시 봤고요. 자, 두 번째. 2번도 동그라미 2번도요. 우리 쪽에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최소, 지상, 적설하중은. 그러니까 눈이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가 적설하중이잖아요. 근데 기본이 얼마라고요? 0.5라는 거예요. 0.5. 자, 그래서 0.5 kN.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나와 있어요. 자, 0.5니까 우리 아까 이 활화중에서 보면은 자, 2가 어디였어요? 우리 지금 거실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공용실이고, 근데 눈은 얼마쯤 했어요?
얘는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얘가 기본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적설하중 계산할 때는 이 수치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또 왜 그래요? 제가 태양광에서 이게 또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태양광에서. 태양이 설정이 얘 무너지면 안 되고 바람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공학이야, 다 공학. 공학에서는 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2번 안 나왔지만 알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은요. 세 번째는 평지붕의 적설하중. 네 번째는 뭐가 나와 있어요? 경사지붕.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파트 보면 그러니까 위에 슬랍으로 쳐져 있는 게 이게 평하중이잖아요. 평지붕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사진거 두 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읽는 겁니다. 평지붕, 적설하중은 기본지붕, 적설하중 개수. 이런 개수가 막 혹시 우리 쪽에는 계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나오면 개수 나오면 대수는 다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아까 이런 개수 나오면 다 곱하잖아요. 그냥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본 지붕 적설하중 개수 곱하기 노출 개수, 그 다음에 온도 개수, 그 다음에 중요도 개수, 이런 게 주어진 것만 다 문제에서 만약에 주어지면 주어진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지상 적설하중이라고 되어 있죠. 지상 적설하중이 그 위에 보면은 최소 지상 적설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 값은 들어가 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에 그 개수들을 갖다가 다 넣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 푸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또 여기 보면 다 해설돼 있어서 혼자도 돼. 이런 내용들을 더 자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지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평지붕에다가 뭡니까? 지붕 경사도 개수.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쭉 보고 가다 보면 이런 거 지문에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붕. 5번 지붕 2번 나왔죠, 최근에. 그죠? 얘 2번 나왔어요. 기본 지상 적설하중은 기본 지상 적설하중 그러니까 기본이 얼마예요? 얼마? 수치 얼마? 지금 자꾸 얘기하고 이거야 이게 항상 들어가는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자, 0.5. 자, 그래서 요거 재형 기간 100년이라는 거 그죠? 나오고 또 한 번은 뭐 몇 년으로 나왔어요? 10년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또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수직,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자, 6번 다설지역에서는 적설하중이 어디야?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적설하중 그러면은 단기하중이지만은 그저 어떻게 된다? 많이 오는데 울릉도 뭐 그저 뭐 어디 뭐 이런데 강원도 어디 일부분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 굴뚝도 적설하중은 필요가 없다. 자, 여기 있는 거 그죠? 이게 적설하중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풍하중이 자, 그 풍하중이 얘가 적설하중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적설하중보다. 적설하중은 우리 일반적으로 뭐 겨울에만이지만 바람은 1년 내내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거. 그래서 자, 요것도 1번 지문도요. 옛날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건물에 근접해서 바람이 차폐하는 것이 있을 경우는 속도압을 50%. 그죠? 그러니까 뭐가 막고 있으니까 그만큼 영향을 덜 받으니까 50%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자, 풍하중은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주골조 설계형 수평 풍하중 하고 지붕 풍하중과 요거와 외장재. 자, 요거 밑줄, 요렇게, 자, 다시 한 번이라도. 자, 요거 이따가도 문제풀이 하면서 많이 합니다. 풍하중은 뭐라 그랬어요? 요거, 주골조 설계형 수평 풍하중, 지붕 풍하중과 요거하고, 외장재.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줄을 쳐놓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2번 지문, 자, 우리 요거 몇 번 지문이 나왔던 거고요. 자, 세 번째, 풍하중은 각각의 설계 풍압, 각각의 그 바람의 그 압력에다가 유효 수압 면적을 곱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합한다고.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다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런 거 곱하는 거지 더하는 게 아니야, 다. 그죠? 그러니까 곱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통상적인 건축물에서는 지붕의 평균 높이, 그러니까 뭐 높이를 했을 때는 무슨 높이를 하는 거예요? 평균 높이로 한다라는 거. 평균 높이로 하고요. 그 기준 높이에서의 속도압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속도압이 뭐예요? 그러면 그 7번의 설계 속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데 자, 그래서 지금 자, 5번하고 6번 아까 자, 이거하고 이걸로 이렇게 구별한다 그랬죠. 풍하중은. 그죠? 그거에 대한 게 주골조형 설계 풍압은 설계 속도압에다 가스트 영향 개수, 풍력 개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가스트라는 게 뭐야? 돌풍. 돌풍이라 그랬어요. 돌풍을 갖다 영어로 가스트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주골조. 근데 외장재일제는 가스트가 빠집니다. 가스트가 빠진다고 해서 5번, 6번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다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시험 문제 나온 것만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것도 그죠?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설계 속도압을 우리 Q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공학에서 하는 거예요. 2분의 1 로 V 자승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그래서 이 공식. 자, 그런데 설계 속도압은 뭐야? 2분의 1에 로가 뭐예요? 로. 공기 밀도. 이런 거 수치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는 뭡니까? 설계 풍속. 자, 요렇게도 얘기했는데 그냥 요건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는데, 자, 우리 물리에서도 이거랑 똑같은데 이렇게도 해요. 2분의 1 MV 자승도 얘기해요. 몰라도 돼. 이제 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많이 안 줄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는 사람은 몰라도 돼, 이거. 근데 요렇게도 이런 거. 여기서 이 M은 질량이에요. 질량하고 요거하고 같은 관계예요. 로 밀도하고. 여기 써줄까? 근데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얘기를 꼭 합니다. 몰라도 된다 그러는 거는 몰라도 돼. 알면은 더 좋은 거고. 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딴 데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학교 다닐 때. 꼴찌는 했지만은. 자, 그래서 자, 7번은 나왔으니까 다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에 보면 얘 V에 대한 얘기. 지금 요 V에 대한 얘기. 얘가 뭐라 그랬을까? 설계 풍속에 대한 얘기는. 자, 얘도. 자, 우리가 항상 모든 개수가 있으면 개수 나오면 개수는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풍속에다가 고도 분표별 풍속 할증 개수, 그 다음에 중요도 개수. 자, 이런 것들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9번입니다. 밀폐형 건축물의 설계 풍압을, 풍압에 대한 얘기예요. 풍압이죠. 그죠? 우리 위에 있었던 거잖아요. 풍압이 뭐예요? 5번, 6번에 보면 주골조형 설계 풍압. 6번에 보면 외장재 설계형 설계 풍압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밀폐형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폐형이야. 밀폐형의 반대가 개방형인데 일반적으로 밀폐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정할 때 풍상, 바람이 부는 위쪽에 부는데 이럴 때는 높이가 올라가면서 바람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문이 뭡니까? 이런 것도 아직은 안 나왔지만, 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 바람이 불잖아요. 자, 여기 위에도 불고 이렇게 부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밑에는 자, 뭡니까? 변하지 않는데 위에는 커진다라는 겁니다.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풍화중에 대한 얘기를 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에 보면은요. 지진하중. 자, 지진하중에 자, 1번 지문도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지진하중 꽤 좀 됐죠. 여기서 1번 지문이 이때 나왔을 때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었어요. 자,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요? 지진하중은 자, 이걸 하면 고정하중 플러스 적재하중. 적재하중이 무슨 하중이에요? 다른 말로? 활하중이에요. 또 혹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이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 시설개론에서. 근데 활하중은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활하중이라는 말을. 적재하중보다는. 어떻든 자, 얘에다가 뭐라 그래서 수평진도. 자, 요걸 갖다가 말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1번 보면은 지진하중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에 수평진도를 곱한다. 진도가 뭐야? 지진의 정도. 지진이 얼마로 치느냐. 자, 그래서 요 지문에서 제가 이론에서 했지만 얘가 뭡니까? 우리 건물의 무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은 지진하중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야? 건물은 가벼워야 된다. 우리 가벼운 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사람도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벼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 얘기가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 자, 고유 진동 주기라는 말. 이것도 우리 쪽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고유 진동 주기 또는 고유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또 이제 역항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자, 이런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든지 건축물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외부의 힘에 의해. 그죠? 외부의 힘이 이게 외부 진동입니다. 외부 진동에 의해서 얘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지진이 치면은 얘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이 힘. 얘인데 얘 자체도 이렇게 되면 얘가 흔들리는데 이게 이 힘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내 자신의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나도 내 자신의 뭐가 있다고요? 고유 진동수. 각각의 건물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유 진동주기 또는 고유 진동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문을 보면은, 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3번. 건물의 고유 진동주기는 건물의 층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진동주기, 고유 진동수도 커진다라는 거야. 자, 이런 얘기입니다. 길어짐으로 진동주기는 건물 높이에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 자, 이해됐고요. 자, 네 번째 지문이 실은 우리 쪽에는 안 나왔지만 또 얘 지문이 진동. 이게 뭐야? 우리 이제 이 얘기하면은요. 우리 공학에서는 또 뭐예요? 진동학이에요. 진동학 이게. 과목이. 그러니까 시설개론이 참 진동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말이에요. 자, 근데 뭐야? 집안 자체의 고유주기와, 그러니까 집안 자체의 고유주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야? 외부에서 치는 힘입니다. 그죠? 얘하고요. 뭐라 그랬어요? 구조물의 고유주기. 얘가 뭐 고유진동수잖아. 얘하고 이게 아다리라 그래요. 우리 그냥. 일치가 된다라는 거야. 자, 외부 진동수하고. 그러니까 외부 진동수니까 우리 지진에 대한 거니까 지진이에요. 자, 얘가 치는 거랑 얘랑 일치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센 놈이었는데 나하고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지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폭이 커진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다른 데서 내가 이론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는 요게 시험 문제가 꼭 나와요. 요걸 갖다 진동수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 쪽은 진폭이 높낮이 흔들리는 진동이 이거잖아요. 이걸 갖다 진폭이라 그래요. 그걸 또 일치하는 걸 그래서 일치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공진이라 그래요. 공진. 그죠? 두 개가 같이 치니까 또 공진 또는 공진 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누가 또 쳤는데 그게 빵 같이 합쳐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런 거 우리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얘기 그냥 문제 풀이면서도 미국의 무슨 뭐 어느 다리가 벼랑간 그냥 무너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다리가 있었는데 그냥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무너졌냐 이런 거. 이거 뭐가 설계가 잘못됐나 뭐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게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무너져 버린 거야. 뭐가? 자, 그래서 요 질문 그러면서 보면은 자, 다시 한번요. 4번 질문. 집안 자체의 고유 주기와 구조물의 고유 주기가 일치하는 경우 뭐라 그랬어요? 공진 현상이 발생해서 구조물이 어떻게 된다? 붕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붕괴되면서도 이런 말들을 알면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걸 알아도 알아. 진폭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공진이 오면서. 자, 그다음에 5번 질문. 5번이 또 무지하게 2번인가 나왔죠? 요게 반응 수정 개수.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 자, 반응. 이거 뭐 이론 과정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론 과정, C가 저절로 나와, 내가. 반응 수정계. 이거 얘기하면 그냥 쉽게, 내가 이 얘기했잖아, 그냥. 갈 때 생각해라, 갈 때. 갈 때 부러져, 안 부러져? 안 부러져. 그러니까 반응 수정 개수가 크면은,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어도 안 끌어진다. 어떻게 된다? 지금 진동 얘기죠. 지진 얘기하니까 지진 나중에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예? 갈 때 아무리 바람 불어도 안 부러져. 너는 불어도 나는 관계없어. 지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이렇게 알아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그래서 기억해 보면 반응 수정 개수는 구조의 연성이 뭐예요? 늘어나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갖다 그냥 연성이라고 표현한 게 맞는데 제가 여기서 뭐를 표현했어요? 그냥 갈 때라고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연성 능력을 보는 거, 이런 거를 정해는 값을 뭐라 그런다? 반응 수정 개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수정 개수가 커지면 니은에
어떻게 된다? 자, 밑면 전단력 이거 말고 지진 하중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감소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갈 때 아무리 바람 불어도 너는 지진 쳐도 나는 치면 칠수록 뭐 반응 수정 개수가 크면 클수록 나는 지진 하중은 감소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부러 여기는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고 그저 다른 것들은 쉽단 말이죠. 이런 얘기가 어려운 것만 조금 더한 거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그죠? 뭐 어려운 건 공부 안 되고 쉬운 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려운 것도 하라는 거죠. 자, 이제 바로 문제 갑니다.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쪽 18쪽으로 되어 있네요. 자, 1번. 자, 바로 가는 겁니다. 건축 구조의 시공 과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요번에 나온 문제죠. 자, 요번에 나온 문제인데, 자, 우리 지금 아까 그 첫 번째에서 뭐 습식, 조립식, 현장, 건식. 답이 뭡니까? 라멘 구조인데, 이것도요, 우리 또 제가 이제 요 문제를 보면서도, 자, 우리 첫 번째, 자, 16, 아까 그 이론의 14쪽을 한번 보자고요. 14쪽에 보면은, 자, 여기 문제에서도요, 문제에서 보면 시공 과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시공 과정에 의해서 분류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이론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면은 구성 양식.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사용 재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공 과정.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본서 여기는 안 넣었죠? 시공 장소도 있어요. 시공 장소.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그냥 시공 과정에 의한 거라 그러면은 자, 우리 그 표에서 보면은 맨 오른쪽에 건식 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그러면 자, 우리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자, 1번하고 5번은 됐어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그죠? 얘는 아주 우리 기본서는 뭘 시공 장소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구별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같이 그냥 본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꼭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그죠? 이런 게 그죠? 여기서 이게 그럼 뭐 3번이나 4번도 찍으면은 그죠? 그러면 또 보는 거야. 나는 또는 안 보겠지만은 이런 게 이게 그런 그 센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2번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인데요. 자, 됐는데, 자, 우리 또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 라멘 구조. 그죠? 이 얘기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자, 라멘 구조하고 하면 또 어느 거 비교를 합니까? 라멘 구조하고, 그죠? 우리 뭐 벽식 구조. 그죠? 우리 이걸 두 개를 구별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라멘 구조가. 라멘 구조가 뭐예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거, 그죠? 기둥, 보호, 바닥판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상가 건물. 근데 우리 벽식 구조, 아파트잖아. 아파트는 기둥과 보가 없습니다. 그죠? 없고 기둥과 보의 역할을 하는 게 벽이란 말이죠. 벽하고 바닥판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라멘 구조는 뭐예요? 기둥, 보, 바닥판. 그러면서 요 두 개 또 다시 보는 겁니다. 자, 1번 됐어요. 자, 요게 이제 그래서 뭐 쉬운 문제였다. 뭐 이렇게 저는 봤는데. 자, 2번 보자고요.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커튼홀은 자, 커튼홀이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22회 때 처음 등장했어요. 그 전에도 신나게 했는데 커튼홀은 공장 생산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구성하는 비내력 외벽이다. 맞죠? 그죠? 우리 아까 비내력벽이고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거고 경량 자재를 하는 거고 무슨 식이다고요? 조립식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또 제가 이론에서 그러니까 더 추가로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안 하고 배운데 커튼홀 군조. 자, 구체적으로 자, 그림도 있고 내가 뭐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시그멀스. 그죠? 더 이상 안 써도 되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질문은 뒤에 가면 또 문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질문은 맞고요. 자, 2번 보자고요. 조적 구조는 벽돌, 석재, 블록, ALC 등과 같은 조적재를 결합재 없이 쌓아 올려 만든 구조다. 맞죠? 아, 예. 뭐가 틀렸어요? 얘가 답이죠. 결합재. 그죠? 결합재. 야, 우리 뭘 사요? 결합재가 뭐예요? 시멘트, 모르타르. 그죠? 이 질문. 여기서 이제 우리 ALC도 또 했죠. ALC가 뭡니까? 경량 기포 콘크리트 블록. 그죠? 얘죠?
ALC, 얘도 ALC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지만 ALC는 자, 얘는 큰 거예요. 저 블록이 큰 거예요. 공장에서 만든 거. 얘 높이 얼마? 그죠? 맞죠? 그래서 얘가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또 그냥 이제 조족에 대한 얘기잖아요. 조족하면서 자, 우리 벽돌의 쌓기 높이 얼마예요? 맞죠? 블록은요? 그죠? 마찬가지죠? 공부 좀 하셨네? 그죠? 공부 좀 하셨어? 여기서는 얘가 표준이고요. 얘가 표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 자, 그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3번 지문 보자고요. 강 구조란 각종 현강과 강판을 볼트, 리벳, 고력볼트, 용접 등의 적합 방법으로 조립하는 거다. 맞아요? 강구조가 뭐야, 강구조? 지금 강구조라고, 뭐 맞는데 왜만? 제가 이게 다 했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철골구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최근에 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 강구조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또 최근에.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우리 모든 게 이렇게 이 이론이 있지만 이게 조금씩 자꾸 변한다고요. 강구조가 철골구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이 지문 머리에서 우리 다 배운 거고. 자, 네 번째 지문 보자고요. 기초란 건축물의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 부분이다. 그죠? 그냥 기초의 정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기초는 뭐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기초판하고 지정으로 돼 있다. 그죠? 맞죠? 이런 것들 또 자, 됐고요. 자, 다섯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일체로 결합해서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은 인장력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구조이다. 맞죠? 여기서 또 중요한 말. 콘크리트는 무슨 력? 압축력. 철근은 인장력보다. 이 말도 신나게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별로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한 장 넘겨서요. 19쪽입니다. 3번이요. 자, 요번 문제네요.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자, 기억에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이다. 맞죠? 그죠? 우리 뭡니까? 고종하중, 활하중, 적설하중이 수직하중입니다. 수직을 연직이라고도 했죠. 그 다음에 얘 이런 것들은 수평하중. 기억 맞아요. 자, 니은에 고종하중과 활하중은 단기하중이다. 가 아니라 장기하중. 그죠? 단기하중은 뭐예요? 적설, 풍, 지진, 충격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단기하중. 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지문도 이거 엄청 나왔던 지문이죠.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박이 벽은 고정하중이다. 가동성이 뭐예요? 움직이는 게 무슨 뭐예요? 이게. 자,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칸막이 벽. 이 얘기도 이것도 엄청 나왔죠. 칸막이 벽에서 자, 요게 지금 고종이라 그러면 얘는 고종 칸막이 벽 그러면 무슨 뭐예요? 얘는 고종하중. 지금 얘 뭐라 그랬어요? 가동성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무슨 하중이에요? 자,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요렇게도 지문에 한번 나왔죠? 자, 조족식 칸막이 벽. 조족식 칸막이 벽 그러면 얘는 무슨 하중이에요? 고정하중, 그죠? 조족식으로, 그죠? 이런 게, 이 지문도 그냥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자, 됐고. 그래서 자, 요거는, 자, 틀렸고요. 리을번, 지진하중 산정 시, 여기 나왔잖아요. 반응 수정 개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근데 요거 그저 그 전에도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년에 있는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10%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문으로 하나 나온 거 또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여기서 3번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고요. 자, 4번. 자, 이거 4번도 내가 이 모의고사에도 일부러 놓았어요. 다음은 풍하중 산출 과정 중에서 설계 속도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자, 아유, 지웠네. 다시 한번 그랬어요. 설계 속도압을 우리 Q라고 봤어요. 모르나? 자, 얘 어떻게 돼? 공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설계 속도압? 그죠? 이걸 갖다가 말로. 자, 그러니까 양가로 2번부터 보자고요. 설계 속도압은 뭐에 비례하고, 자, 그러니까 두 개 다 비례를 하는데 얘는 그냥 비례하고 얘는 뭐예요?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공기 밀도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얘는 설계 풍속이 바람이잖아, 속도. 그죠?
풍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은 3번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말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양가로 1번 한번 지문 보자고요. 1번 설계 속도합, 지금 얘입니다. 설계 속도합은 건축물 설계용 풍화중을 결정하기 위한, 자, 어떻든 자, 얘 풍화중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얘가요. 그죠? 풍화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풍화중에 결정하기 위한 평균 풍속의 등가, 정적, 이렇게 써 있죠. 속도합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등가, 정적이 무슨 말이야? 등가가 뭐야, 등가가? 같다라는 거 아니야? 같다. 값이 같다. 그지? 얘는 정적은 뭐야? 얘 반대말은 뭐라 그래, 그러면요? 그죠? 자, 이런 지문 그저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 이렇게 지문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등가, 같은 값. 그죠? 이런 거 같은 값, 등값. 그죠? 그러니까 뭐야? 평균 풍속의 등가 정적 속도합이다. 그러니까 평균 풍속으로 해서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갖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이유는 요거 때문에 이런 또 지문 이런 거. 자, 이렇게 되는 거. 지금 또 뭐야?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4번 문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자, 그래서 웬만해서는 자, 어떻든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다 팝니다. 다 풀면서 지문 제가 다 읽어주고 하나하나 머릿속에 누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게 문제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맞죠? 아니, 이게 뭐 공부하는 거야. 우리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5월 말까지 그냥 공부하는 거야, 공부. 6월 달에 실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5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은 재형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기. 맞죠? 예, 지문. 이 지문 나왔을 때 이 지문이 또 무지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저기서 1번이 맞고요. 2번 지문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잖아요. 자, 지붕 활화중을 제외한 등분포 활화중은, 지붕은 아니라 아까 지문 읽었었어요. 지붕은 좀 이제 또 특별하니까 얘 빼고 등분포 활화중의 부재의 영향 면적은 얼마라 그랬어요? 36, 그죠? 자, 이제 다 지웠네. 아까 영향 면적 여기 지웠네. 그죠? 영향 면적이 뭡니까? 우리 무슨 부하 면적이 있고 영향 면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영향 면적을 얘기하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거 기둥이나 기초는 몇 배? 영향 면적이 뭐 부하 면적이 4배. 아직 안 나왔지만. 그다음에 뭐 보는 2배. 뭐 이런 거 이 정도는 이런 지문 보고서 이제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 이제 여기 30이 아니라 36입니다. 이 수치 바꿨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1번 지문이 쉬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고정하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여기까지만 이제. 점유 사용. 무슨 하중이야? 점유 사용 얘기 나오면. 아예 활하중이잖아요. 활하중 얘기하면은, 자, 요 점유에서 사용. 요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건 활하중이잖아요. 맞죠? 활하중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점유. 적재하중이잖아. 적재하니까 이거였는데 사용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하중이에요? 활하중. 움직인다. 적재하중. 자, 그래서 자, 우리 3번에 고정하중은 자, 그래서 얘가 틀렸죠. 활하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할 것을 예상되는 무슨 하중이요? 최대하중. 이런 말들도 신은 어려워요. 요 최대하중은 뒤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별 최소값. 그러니까 최소값 이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 지문도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활하중에 대한 요 지문 좋은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이. 자, 그래서 봤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면은요. 풍화중은 설계 속도합을 여기 이 지문도 또 나왔잖아요. 그죠? 자, 우리 풍화중에서 설계 속도합은 공기 밀도에 비례하고요. 설계 풍속이 제곱에 비례한다. 그죠? 그러니까 지문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뭐 문제 하나로도 나오지만 하나.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봐요. 지진 하중 산정 시 반응 수정 개수가 클수록 지진 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그죠? 그 지문이 벌써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기출 문제만 풀어갖고는 안 되고. 자, 그래서 5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말이에요. 1번 지문 빼고는요. 근데 우리 이제 다 이해했습니다. 자, 6번 건축 구조의 분류에서 옳은 거. 이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자, 그래서 조족식은 무슨 구조예요? 조족식 구조는
벽돌, 블록, 돌. 이거 틀렸죠? 자, 2번 습식구는 철골하고 또 뭡니까? 그죠? 아까 목구조가 건식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체식 구조. 얘가 답이네요.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에 가구식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구조, 철골구조. 철골구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강구조.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5번에 건식 구조는 벽돌은 습식 구조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오니까 쉬운 지문들도 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해설 안 봐도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7번입니다. 자,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 그러니까 이 하중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죠.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자꾸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적설하중은 구조물에 위치한 지역의 기상 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건 안 배웠지만은 그죠? 당연할 것이다. 적설하중이 다 똑같습니까? 강원도가 많고 여기 적고 뭐 그다음에 같은 서울이도 다 다르단 말이죠. 산에 서울의 저 도봉산이나 여기 평지하고 또 다르단 말이죠. 자, 이런 게 있어. 자, 지역,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자, 맞고. 두 번째, 활화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맞아요? 왜? 바람 부는 거 어떻게 잘 모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그죠? 이것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아까 뭡니까? 이런 건물 앞에 여기 뭐가 있으면 몇 프로 차감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까지? 50% 정도까지 뭐 차감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이런 거에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지진 하중은 건물 지붕의 형상 및 경사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죠? 적설하중에 대한 설명이죠. 맞죠? 지진하중은 밑에서 이게 치는 건데 무슨 뭐 건물의 모양이에요. 자, 우리 요거는 해설 보면은 자, 해설의 중간에 보면 지진하중은 집안의 종류, 건축물의 무게, 높이 등에 맞죠? 당연히 집안의 종류에 따른데 건축물의 무게하고 높이에는 왜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그죠?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무게가 무거우면 지진하중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문을 하나하나 자, 이러면서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3번은 지진하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적설하중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지문 보자고요. 4번, 풍하중은, 자, 요 지문. 구조 골조용, 지붕 골조용, 외장 마감재용으로 분류한다 그랬죠. 자, 요거 16쪽에 2번을 한번 보자. 아까 내가 줄치라 그런 거야. 16쪽. 다시 한번. 자, 요런 지문이 16쪽에 그 줄치라 그런 게 있죠. 어디예요? 맨 밑에서 2번 보자고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풍하중은 주 골조 설계용 수평 풍하중하고 지붕 풍하중과 외장재 설계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문을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문 자, 요렇게 해서 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 됐고요. 자, 5번. 고종하중은 자중, 고종된 기계설비 등의 하중으로 맞죠? 고종이니까 딱 이거고, 그 다음에 고종, 여기도 고종 칸막이. 벽과 같은 비부재 하중도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 맞죠? 요런 게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에 대한 지문도 기출문제가 다 상이에요. 자, 8번. 건축 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거, 이런 것도, 이거 뭡니까? 용어에 대한 것들도. 그죠? 우리 이제, 자, 1번. 구조 내력이란, 내력이 뭐야, 내력이? 내력.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내력이 있고요. 그럼 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외력이 뭐예요? 얘가 하중이고요. 얘가 뭐예요? 응력. 그죠? 맞죠? 근데 우리 이거 그냥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맞죠? 내력이 응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이렇게 지문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구조 내력, 그러니까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입니다. 자, 얘는 구조 부재 및 이에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얘기한다. 표현 더 잘하죠? 자, 그래서 자, 1번 지문 맞고요. 자, 2번 라멘 구조는 여기 또 나오잖아. 라멘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골조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라멘 구조 아까 여기 이렇게 표현됐지만 뭐라 그랬어요? 기둥, 보, 바닥판이 일체화된 게 자, 기둥과 보가 없이 벽체로 되어 있는 거 벽식 구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그냥 계속 그냥.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자, 세 번째 캔틸레버는 캔틸레버가 뭐예요? 그냥 우리는 국산말로 내민보, 외팔보.
자, 이게 다 우리 공학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민보, 외팔보. 자, 뭡니까? 캔틸레버. 자,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무슨 보예요? 아, 저것도,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무슨 보예요? 단순보. 얘를 단순보라 그래요. 단순 고정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냥 저희 지문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이렇게 된 거. 양쪽에 우리 건축물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예요? 양단 고정보. 네? 어렵네. 이 다 기본서에 있어요. 그래도 다 있어요. 저 철근 콘크리트에 있어. 난 이런 거 알 줄 알고 그냥 한번 혹시 해봤는데.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우리 시설개론이 공학이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자, 여기 이렇게 받는 게 무슨 하중? 집중하중. 그럼 여기 있자. 이렇게 다 받는 게 무슨 하중? 분포하중. 이런 거예요. 보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식이 쫙 나와요. 공학에 가면. 이런 거 보고서, 그러니까, 다리에 이런 힘 받잖아. 힘 받으면. 자, 이제, 근데 여기 지문이 나왔으니까, 캔틸레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내밀었잖아요. 한쪽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팔보라 그러고, 캔틸레버 보래요. 자, 그래서, 캔틸레버 보는 한쪽만 고정시키고, 다른 쪽은 돌출시켜서 하중을 지지하도록 한 구조이다.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네 번째 지문 보자고요. 고정하중은 구조체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수직하중으로. 맞죠? 고정하중. 맞죠? 수직하중이에요. 수직하중으로 구조의 부재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과 각종 설비 등의 중량은 부착된 것들은 포함하는 거죠. 그죠? 벌써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 풀면서도 이제 벌써 이제 다 감이 그전에도 다 감이 나와서 어떻게 공부하는 건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 가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외에 나오는 거는 이제 더 깊게 안 갈 거니까 그럼 풀지 마. 그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활하중은 건물의 사용 및 점용에 의해서. 그죠? 우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네. 점유, 사용.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활하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활하중은 건물의 사용 및 점용에 의해서 사용하는 하중으로 사람, 기구. 요것도 이동, 칸막이 지면 또 무지하게 나오죠? 칸막이, 창고의 저작물, 설비기기 등의 하중을 말한다. 맞죠? 지금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 기출문제들 일부러 많이 넣은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감이 딱 와. 여기 범위를 벗어나진 않아요. 똑같이 문제는 안 나오는 거지만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조금 일찍 들어올게요. 왜냐하면은 진도가 잘못되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조금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김향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스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